한강이라는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약하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될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예전에 서울 르네상스 프로젝트 2.0이라고도 불리는 한강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물론 많은 기사를 접해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개발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나온 보도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일단 기사가 3월 9일에 발표를 했어요. 네, 3월 9일에 발표를 했고, 사실 이 전부터 계속 뭔가 발표하겠다는 시그널은 계속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습적으로 3월 9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인즉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들을 세우는데 4대 핵심 전략별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큰 이렇게 핵심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제 보도자료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말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이 4가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 4가지를 토대로 하나씩 짚어 나가야지만이 개발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엔 아무래도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자연, 기존에 이제 뭐 공원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요. 한강이라는 그런 이제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에 특화된 그런 곳을 새롭게 개발을 하겠다. 기존에 있는 자연성을 더욱더 회복하고 자연 친화 환경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거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한강. 어찌 보면 부동산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한강이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접근성은 좋지만 길 건너서까지 이동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한강 자체를 한강 강북과 강남까지도 한강 연결이, 그리고 접근성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수상 자체에서도 산책을 할 수 있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이동성을 확장한다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매력이 가득한 한강. 이 내용인즉 말 그대로 문화예술, 축제, 행사, 감성 조명, 명소까지 포함해서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물론 활용을 하고 있지만 한강이라는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나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레저 부분, 그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랜드마크까지도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 부분은 상업시설, 그러니까 상권을 더욱더 발달시키고, 또 한강을 중심으로 낙후됐던 아파트라던가 빌라촌 같은 부분들은 개발을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규제들을 완화를 더욱더 해줌으로써 조금 더 한강의 그 특화된 지역과 더불어 거기에 맞게 깨끗하고 정리정돈된 스카이라인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개발을 앞당길 수 있게끔 많은 매력적인 개발을 추진을 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고요. 이 4가지를 토대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 아까 기존에 있는 그 보도 자료들과 더불어서 첫 번째, 2번째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좀 많이 길죠? 하나씩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정독하시면 더욱더 정확히 알 수 있을 테고요.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이미 생태공원이나 다 발달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약간 더 필요한 지역들도 있을 건데, 이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지역도 확대하고 재정비해서 복원하겠다, 보호하겠다, 이 얘기예요. 재생 관련된 얘기죠. 예, 생태공원, 기존에 있는 생태공원을 더욱더 깨끗이 정비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라는 골자예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강 자체에 있는 경관을 깨끗하게 하고 조망도 포함이죠. 이렇게
자연 환경을 더욱더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더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숲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나왔는데 그 자연형 캠핑장과 자연형 물놀이장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올해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잠실을 시작으로 광나루, 잠원, 망원에 물놀이장을 포함한 캠핑장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들이 사람들이 많이들 찾겠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생기는 지역이 잠실이 첫 번째고 그 다음 광나루, 잠원, 망원이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분 물놀이장 개장은 잠실, 광나루, 잠원, 망원에 생기니까 이게 곧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전략 한번 볼게요. 자, 이동이 편리한 한강. 어찌 보면은 부동산 관점에서 나의 자산 또는 그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기존에 지금 한강 연결이 아무래도 좀 접근성까지는 문제가 많이 없다고 쳐도 한강과 한강, 강북과 강남 내지는 지역과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진 않아요, 현재도. 그런데 이제 2030년까지 나들목을 7개를 신설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 말 그대로 보행교를 설치를 많이 늘리겠다. 암사초록길은 이미 공사 중이고요. 포함해서 보행교, 그러니까 새롭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한강 접근성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수상 산책로, 말 그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잠수교도 제가 알기로는 2026년인가까지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뭐 영화관이라던가 뭐 이렇게 전망 관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문화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성 확장, 친환경 자율주행 버스와 마리나, 그러니까 배죠. 네, 이렇게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UAM, 말 그대로 이제 항공,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곤돌라는 뭐 이동형 케이블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다. 이 부분은 곧 이동성도 확장이 될 거고 관광적인 측면까지도 사람들이 좀 많이 찾을 요소가 되겠죠. 그럼 우리들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가 어디에 생겨나는지, 그러면 그 지역들은 이쪽에 새롭게 생겨나겠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거고, 그러면 부동산 관점에서는 이 지역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도자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도 좀 많죠, 내용이. 아까 말했지만 매력이 가득한 한강으로 뭐 감성 조망 명소 문화예술 공간 축제 행사 개최를 주요 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성조망 명소를 포함해서 뭐 곳곳에 이제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서울림 제로가 아닐까 싶어요. 말 그대로 이제 랜드마크, 하나 그 지역에 특화된 특징을 나타내는 서울림 제로라고, 이 부분은 이제 난지, 그러니까 하늘공원 쪽에 생겨날 예정입니다. 대관람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망가든 노을 명소 자전거 다 놀빛광장, 한강을 포함한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7가지 지천을 놀빛광장으로 만들고, 또 한강변들은 기존의 야간 경관, 조망들을 특화시켜서 사람들이 더욱더 이쁘게, 그리고 저녁 밤늦게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 제2세종문화회관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의도에 생겨난다고 하는데, 여기 원래 물레동으로 추진했다가 여의도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예, 무튼 서울문화마당, 여의도 쪽에 좀 생겨나는 게 많아요. 노들섬도 마찬가지고, 뚝섬도 전시관과 키즈카페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긴 한데 조금 더 찾을 요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축제 행사 개최, 흥 프로젝트라고, 이게 바로 문화 스포츠 축제 행사, 아마 국제적인 부분들까지도 뭐 전시부터 시작해서 레저 무슨 대회 같은 거, 이런 거를 위주로 좀 많이 한강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활력을 더하는 한강.
어찌 보면은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에 연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성장 거점 강화 연계와 주거지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예요. 이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활력을 더하는 한강. 첫째, 성장 거점 강화 연계. 이 같은 경우는 도시혁신구역 적용하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원래 이쪽 지구가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계속 발표를 했어요. 국제 업무로 말 그대로 도약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규제들이 있었던 거 많이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혁신구역이라는 명칭을 지어서 말 그대로 국제 업무 관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발이 있으면 그 개발의 규제들을 완화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만 적용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를 시작으로 필요한 지역들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잠실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 마이스 허브, 국제 허브 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예전부터 했었고, 여의도도 국제 금융 중심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더욱더 강화하고 지원하겠다. 다 공통점이 국제 관련된 업무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상권 강화, 한강을 중심으로 상권들을 강화하고 기존에 일자리들이 많거나 많을 수 있는 지역에 조금 더 특혜를 부여해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거지 혁신이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거가 아마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발표된 내용 보도자료는요, 공공 관련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아파트를 대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뭐가 생겨난다, 어디에 계획이 있다 정도로만 요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지 혁신의 내용을 보시면 단지와 한강을 보행교로 연결하겠다. 이거는 사실 제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특정 단지들도 아예 이름까지도 거론이 됐죠. 예, 그 지역을 포함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지들도 좀 대단지가 있는데 보행교만 연결하면 예를 들어 숲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한강의 접근성이 더욱더 강화된다거나 하는 측면들이 있으면 더욱더 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단지들은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이나 이런 개발까지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고요. 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또 저층은 상업 업무 특화 복합 한강변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말 그대로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먹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따른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더욱더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35층 이하의 규제는 이미 폐지가 사실은 됐죠. 그런데 한강 주변, 한강변들만큼은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음과 더불어서 혁신적 디자인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또 반복됐어요. 뭐냐면 더욱더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그 말로만 완화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낡은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낡은 빌라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규제를 완화를 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건 곧 사업성이 높아진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부진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지게 될 거고, 이제 막 시작을 한다거나 추진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곳들은 더욱더 탄력을 받겠죠. 예, 옆에서 밀어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관점에서는 이 주거지 혁신을 보면은 한강변에 위치한 또는 한강에 가까운 곳들은, 낡은 지역들은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짚고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자, 자연.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가치를 봤을 때는. 하지만 부동산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격 상승을 크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기존에 낙후됐거나 약간 지저분한 곳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편리한 한강,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한데, 보행교 연결이라든가 이제 마리나들 생겨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부동산 지가 상승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리고 매력이 가득한 한강,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상권 강화하는 곳들, 이곳들이 생겨나는 곳들이 아마 상권들이 좀 발달되고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릴 겁니다. 거기에 맞는 부동산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게 이제 근처에 이제 상권들, 그러니까 국제 업무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거기 한강변에 위치한 낡은 부동산들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한눈에 한번 알 수 있게, 뭐 다 55개 개발을 다 써놓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잡아드리면, 자, 일단 랜드마크가 뭐가 생기냐 일단 봐야 돼요. 발표를 한 것 중에 서울링 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난지 그 하늘공원 쪽에 서울링 제로가 그나마 랜드마크고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곤돌라. 예, 이것도 잠실에서부터 뚝섬까지로 일단 얘기는 있는데, 뭐 서울숲에서 상암 이쪽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더 추가로 늘어날 건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곤돌라, 잠실에서 뚝섬까지 생겨나는 곤돌라도 랜드마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가 아무래도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랜드마크는 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사람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물놀이장 있죠? 예, 물놀이장들 여기 보시면 또, 그리고 노들섬이랑 이런 곳들도 있지만 물놀이장. 네, 이렇게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주변 보면은, 지워볼게요.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행교가 있죠. 네, 이게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꼭 여기에 생겨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개발 계획에는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될 계획인데, 이런 곳들에 이제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 이쪽들의 가치들이 또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그런 보행교, 한강 접근성 플러스 서로 간의 이동 자체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차로만 이동이 가능했다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가 좋아지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면 언제 생겨났는지도 중요하겠죠. 네. 서울시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금 더 늦춰지거나 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제 경험상 늦춰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대부분 이렇게 내용들이 언제쯤 완료가 되겠구나라고 이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2027년 정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에서 7년 사이에 완공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럼 유출해 볼 수 있겠죠. 그때쯤 생겨나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려면 아마 올해가 2023년이죠. 2024년과 2025년은 착공의 단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가 가격이 오를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 과거를 보면은 착공할 때 뭐가 새롭게 생겨난다 할 때 기대감의 가격이 한번 오르고, 그리고 착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서 정말 생겨나는구나 느껴질 때 한번 오르고, 또 완성이 됐을 때 실제 이용을 하는구나 하면서 한번 또 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뭔가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강변 쪽에 내 자산 상태에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될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교통. 아까 이동 있죠. 이동이 편리한 보행교들도 설치한다 그랬고, 뭐 UAM 곤돌라를 비롯해서 뭐 새롭게 수상 버스들 이런 거 새롭게 생겨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레저 측면도 그렇지만 이동 측면, 교통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서울 한가운데를 한강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들이 지하철이나 차 이외에는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행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타 이동할 다른 수단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뿐더러 레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교통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변 지가가 상승을 하겠죠. 주변 지가가 왜 상승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게 바로 지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새롭게 바뀌니까, 새롭게 뭐가 생겨나니까 찾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역은 지가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아까 제가 활력을 넘치는 그 한강이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 사업, 네 번째 프로젝트. 재건축, 재개발은 예전부터 끊임없었지만 항상 말만 있고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개발 계획도 얘기만 있고 진행되다가 뭐 싸움이 나거나 뭐 안 해준다, 해달라 뭐 이러면서 뭐 실갱이 벌이고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더욱더 이제 빨라지게 할 거고, 그 문제가 있었던 어쨌든 돈 관련된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그로 사업성이 더 증가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의 속도가 붙겠죠.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냐면 돈이 되니까. 네, 돈이 되니까. 그리고 또 거기 없는 사람도 가지려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겠죠. 거래도 활성화가 좀 될 거고, 사람들이 좀 찾을 거고, 좀 더 들썩일 거고. 그러면 개발도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상승 예상치. 제가 이 부분도 아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뭐가 어디에 생겨난다고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안에서 틀로 잡아서 서울이 그러니까 25개구예요. 그리고 한강만 겹쳐 있는 것도 절반 가까이가 한강과 겹쳐 있는데 전부 다가 투자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면서 과연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디가 상승하게 될 건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조금 더 가독성, 보기 더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지도 펼쳐놓고 어디에 뭐가 생겨나고 그럼 어디가 좋아지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